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오늘 좀 특징도 내일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종목군 이런 거에 살펴볼 시간인데요. 두나무 관련해서 아직도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고 있죠. 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나무가 이제 그 나스닥 상장을 철회하고 자, 뉴욕 증시, 뉴욕 거래소로 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투자증권이 강하게 우선주가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상. 대단하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자, 끝이 어딜지도 모를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저 같은 게 저만의 방법인데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겠지만 저점이 950원을 기준으로 지금 10배가 넘게 올라왔죠. 2020년도 3월달, 작년 3월달에 950원, 올해 지금 고점이 9,850원이니까 10배가 넓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20배, 30배도 갈 수 있지만 자, 꼭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쫓아가기는 무척 무섭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5일선 이탈 안 해야 되겠죠. 5일선 쭉 따라 올라갈 건데 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걸로 대응을 잡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일단 하나증권, 투자증권 우선주는 너무 빠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투자증권을 볼게요. 우선주가 저렇게 빨리 가는 반면에 반해서 아직 하나투자증권이 이렇게 못 가고 있죠. 갈 길이 멉니다. 자, 첫 번째 변곡점 맞고 떨어졌어요. 이 굵은 이 녹색 선이 이제 5개월 선인데 5개월간의 이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친구가 강력한 매물대, 즉 저항선이 되죠. 나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저번 달에 떨어졌고 이번 달에도 자, 오늘 월요일 첫 달 첫 시작인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여기는 저항선이 아니라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빠이빠이. 자, 빠이빠이. 나는 이제 앞으로 이 가격 밑으로 당분간 안 올 거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4,794원쯤 되고 4,700원에서 5,000원 사이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고점이 5,100원이니까 그래서 이 주식이 5,000원이 올라탔다. 그러면 5,000원 깨지 않는 한에 들고 가시면 돼요. 우리 5,000원 밑으로 안 내려갈 거야. 이렇게 됩니다. 주봉에서 일단 추세가 이제 내일이 그 금요일 마지막 주인데 이렇게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졌죠.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이 중요한 5,000원대만 돌파하면 빠이빠이 할 확률이 높아요. 밑에는 물론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날 상한가 시간하고 두 번째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받거나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익절이나 또 빠른 손절이 필요하고요.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만의 계획이 있겠지만 이게 30분 봉이에요. 이 30분 봉상 저렇게 이제 굵게 그려드린 이 노란색 선, 이선 이제 21선인데 이거 21선이라고 불러요. 분봉에서는 저 5일선, 11선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규칙이니까 이 선을 이탈하면은 강하게 이탈하면 추세가 무너져요. 이제 분봉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일 근데 만약에 내일 시가부터 출발할 때 하나투자증권이 21선 위에서 땅 출발하게 되면 이 밑을 깨지 않는 한 그냥 홀딩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급등주 쫓아갈 때는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하시는 게 아니고 30분 몽상 저렇게 21선을 기준을 잡고 자, 나 이거 깨지 않는 한 들고 갈 거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꼭 일봉에서만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만 이렇게 21선을 딛고 나갈 때 이렇게 보이시죠? 요것만 좋은 게 아니고 분봉에서도 이렇게 황금일선 이 선을 잘 지키고 황금분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 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자, 이때 안 깨고 올라가면서 그냥 날아갔고 또 쉬었다가 이날 3월 30일 장 마감할 때도 안 깼죠. 날아갔고 오늘도 깨는 칙 같지만 종가상에 붙여놨죠. 그러니까 내일 기업 뛰어서 가면 이 친구 2m로만 깨지지 않으면 가격 4,500원대쯤 되겠네요. 지금 4,550원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종가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나 이제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가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다시 추가로 밀릴 수 있고 일봉에서 보면 5일선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보시면 KQV1호 벤처 투자조합과 카카오 청년 창업 펀드는 카카오 벤처스가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조합, 그러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이 대성 세컨더리 투자조합, 대성창투, 요렇게 TS14 세컨더리 투자조합, 이렇게 TS 인베스트, 이게 KQV1호 벤처 투자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이 카카오 청년 창업 펀드가 이렇게가 조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분들이 이렇게 이제 두나무의 이제 지분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뒤늦게는 아니죠. 꾸준히 우상향 해왔으니까. 그러면서 자, 합류를 했고,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시연했습니다. 3월 30일 날 거의 상한가 거치에 붙여놓고 하루 쉬었다가 바로 또 날라갔죠. 대단하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의미 있는 가격대를 하나 뚫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개월 이동 평균선. 이게 이 산처럼 삐쭉 솟은 게 이게 결국 매물대를 의미해요. 이 매물대.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 여부 안착이 중요한데 요 뼈쪽 수소 부분 이렇게 선으로 그려놔요. 이렇게. 이 자리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오늘 뚫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빠이빠이 밑에 자 뚫었습니다. 그러면 뭔 얘기냐면 이 밑으로 깨지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가격 밑으로 못 내려가. 그러면 이 가격이 4,477원이면 편하게 4,500원 잡으면 되는데 오늘 종가 4,800원에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 4,500원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만 확신시켜주면 또다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대량 거래죠. 밑에 게 거래량인데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뭐 대량 거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목표가 선정할 때도 이제 주봉에서 이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쫙 당겨서 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18년도 3월 달에 이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5,690원이에요. 즉 5,690원만 가도 30%면 얼마냐? 1,200원. 6,000원대. 한 25% 되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또 한 번 급등을 한다면 5,600원대까지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뭐 좋긴 한데 너무 무서워서 너무 순간 급하게 쫓아가지는 않는 게 좋고요. 그래도 분봉상에서도 눌림 목줄 하는 게 좋고 정고점이 7,200원대니까 7,200원대를 뚫을 수 있는 점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건 우리기술투자가 보여줬죠. 제가 우리기술투자가 정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이 정고점 근처 맞고 조금 헤매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내일 당장 뭐 급락한다거나 급등한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물론 이런데 밑에서 사신 분들이 상관없죠. 뭐 수익 잘 누리고 계시니까. 근데 위에서 쫓아가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정고점에 대한 경계는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에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요. 단기로 봤을 때도 일봉상 이렇게 보시면 5일선이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제 5일선이 더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5일선하고 만날 건데 결국은 나중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5일선을 이탈하더라도 반드시 추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주식이. 주식이 옆으로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자, 이런 공간이 나올 때 이 5일선을 기준으로 자, 그렇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은 너무 쫓아가서 하는 것보단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좋아요. 나는 5일선 근처 매수, 깨문 매도하겠다. 왜냐하면 벌써 이 3월달에 저점이 1,100원짜리인데 자, 고가가 이제 11,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10배 찍은 거죠. 그러니까 경계하셔야 되고 항상 이 자리를 뚫고 안착하면 좋겠지만 못 뚫고 떨어질 때는 자, 너무 고점에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미리 못 사놨으면 포기하는 것도 좋아요. 단지 이 영상을 찍는 건 또 높이 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경계를 좀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것 같고 특히 주리리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항상 이 주식이 1,000원, 2,000원짜리였었다는 거예요. 이 주식이 지금 10,000원, 11,000원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보통 월 일봉이나 월봉 고점에서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프로들 수준 단타나 스캐핑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영역이니까 너무 쉽게 쫓아가도록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매수했을 때 매수하자마자 나의 계획과 틀리게 흐른다 주식이. 난 이런 방향을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흐른다. 그럼 바로 손절치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두나무 상장 이슈도 있지만 야놀자도 있죠. 자, 야놀자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손병도 한국그룹 이사장이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이후에 마켓컬리 야놀자 등 한국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 기업들이 해외 상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 관련해서 국내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외국으로 빠지니까 자, 외국으로 빠지지 말고 자, 국내 상장을 해라. 이렇게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랬던 어쨌든 야놀자도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야놀자와 좀 관련된 자, 이런 주식들 중에 SBI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SBI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이렇게 좀 몇 개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각종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뭐 쿠파 성공이 안 올자 뭐 마켓 권리 관심에 뭐 아주아이비 투자 뭐 SBI 인베스트먼트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를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항상 뉴스는 참조 사항을 해요. 자, 참조를 해놓고 차트에 위치하고 맞아야죠. 저기 밑에서 한 20배 올라갔는데 그때서 좋다고 뉴스 계속 뜨면 의미 없죠. 밑에서부터 떠야지. 자, 어쨌건 월봉 예치가 낮은 건 아니에요. 뉴스는 떴는데. 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저번 달, 이 월봉이에요. 한 달짜리, 봉 하나가 한 달이죠. 저번 달에 사실 가장 강력한 이 매물대 하나로 돌파해 놨어요. 근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자, 이렇게, 18년도 5월 달에 형성된 이 고점, 그러니까 이 굵게 거드린 게 월봉 5개월선인데 산처럼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요게 매물대예요. 우리 자리 돌파해야 진짜 올라가. 그러면서 언제 돌파해줬냐면 사실 이 친구가 매번 이거 맞고 떨어졌어요. 자, 20년도 작년 11월 달에도 이거 맞고 떨어지고. 보이시죠? 이거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12월 달에도 이거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1월 달에도 이거 맞고 떨어졌죠? 결국 2월 달에도 이거 맞고 떨어져가지고 종가는 여기서 끝내놨지만 다음 달, 즉 3월 달, 저번 달에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뚫어놨죠? 이 얘기는 앞으로는 2m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이제 프로테이지가 크기 때문에 위험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전에 주봉을 봐야 되겠죠? 자, 우리 2m로 안 갈 거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 중기 추세 하락의 약점 항상 5주선이에요. 이렇게 5주선도 제가 이렇게 굵게 그려놨습니다. 미리 좀 편하게 보시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번에 그려놓으니까 잘 티가 안 나서 껐다 킬게요. 다시. 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 굵게 그려드리면 이거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요. 진짜 올라간 주식들은. 그리고 이격, 그러니까 5주선, 10주선이 간격 이격인데 이격이 붙어있는 상태에 다시 돌파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아주 가깝게 5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돼요. 5주선 가격이 1633원입니다. 자, 이 상황을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월봉의 현주가 예치는 절대 낮지 않아요. 3월 달에 저점이 400원대. 지금 고점이 1900원대. 4, 5, 20. 5배 올라갔죠? 하긴 뭐 어떤 거는 10배 올라갔는데 우리 숫자는 자,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은 있는 거죠. 낮은 건 아니에요, 위치가. 자, 일봉에서 보시면 뚫어줄 자리, 안착해줄 자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뚫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 여기 뚫을 거야.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내일 출발할 때 오늘의 종가 위에서 갭되어서 출발하면 이 친구 2m를 안 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우리도 한번 슈팅하자. 다 날아가는데 나도 좀 가자. 이렇게가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틀려서 못 들어주면 이렇게 21선까지 다시 밀려요. 즉 차근차근 매수해서 21선까지 매수하다가 깨지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봉에서 5선 추세를 이탈하면 사실 깊게 자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시장이 요새 뭐 이렇게 활발하거나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아직 테마가 잘 살아있는 이 두나무라든가, 금방 말씀드린 야놀자 같은 이제 상장, IPO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죠. 원래 시장이 조용할 때 좀 별나게 움직이는 게 이 정치 테마주예요. 자, 웅진하고 웅진 싱크빅이 있는데, 웅진이 좀 많이 높죠. 그래서 웅진 싱크빅을 보고 있었는데, 자, 괜찮게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 친구 보시게 되면, 월봉의 이 차트가, 아직 낮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 주치고는 출발선 자체가 완바닥,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리고 저번 달에 드디어 5개월선 돌파했어요. 단지, 이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좀 하나 있다면, 자, 이렇게 60개월선. 이 모든 이 월봉 밑에 있는 거는 저 60개월선 뚫기가 조금 뻐거워요. 근데 만약 뚫었다. 그럼 이제 그 이후로 쭉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굵게 그려드린 게 60개월선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뚫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자리만 뚫어주면 사실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저 자리까지만 가도 가격이 괜찮아요. 오늘 이 만약에 어제 음봉이 너무 이뻐서 오늘 시초가 매수하신 분이라면 자 쭉 들고 있으면 월봉 60개월선이 4,500원대까지 갈 수 있죠. 4,500원이면 오늘 상한가보다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저 60개선까지 목표가를 삼고 이 거래량을 보시면 참 신기한데 이 월봉의 한 달 거래량이에요. 자 오늘 4월 1일이죠. 1일 딱 하루 거래했는데
저번 달 거래량이 거의 3분의 1? 자, 이 정도가 터졌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내일 또 터지고 내일 모레 또 터지면 이 정도 거래량은 다 잡아먹고 올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즉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달에. 물론 터질지 안 터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을 본 거죠. 벌써 4월 1일 오늘 하루 거래일에 자 여기 오늘 이게 한 달짜리 봉이라고 그랬죠. 하루 거래일에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은 다 돌파했어요. 한 달 내내 거래했던 것보다 오늘 하루 터진 게 훨씬 많은 거죠. 거래량이 6,800만 주가 터졌습니다. 물론 내일 하루쯤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갭 뛰어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 밑에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거나 뭐 이제 장중 대응이 빠르신 분, 그러니까 스킬핑이나 단타 단기가 빠르신 분들이 아니면 투착이 약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만약에 밀린다면 이 분봉이에요. 자, 30분봉 분봉인데 여기에 굵게 그려드린 21선 있죠. 이 선 이탈 안 해요. 크게 무너져도 만약에 굳이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날아가면 이제 못 잡으니까 내비두시고요. 만약에 무너지면 이렇게 21선 딛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자 매수해 주는 게 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 주 중에 이제 성보화학이 있는데 이 친구도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그 웅진싱크빅을 앞서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웅진싱크빅은 이제 이 굵게 그려든 60개에서 막 돌파하려고 다 날아가고 있죠. 돌파해놓고 제가 안착하면 또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러면 손절 라인 잡기도 쉬워요. 이 굵게 그려드린 60개에서만 안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뚫는 순간 웅진싱크빅은 더 날아갈 수 있죠. 이 상황을 놓고 봤자 성보화학은 이걸 벌써 해낸 거예요. 자 저번 달에 자 보시게 되면 저 굵게 그려드린 60개선 뚫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요렇게 20년도 8월달에 맞고 떨어졌죠. 에이 안 뚫어나. 아이고 저기 무지하게 힘들어. 자 그러고 19년도 9월달에도 못 뚫었죠. 안 뚫는다니까 힘들어서 자 그래놓고 빵 뚫었죠. 저번 달에. 그럼 오늘이 4월 1일 첫 거래일인데 저점이 딱 여기 출발이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쉽죠. 그러면 가격대가 5,400원. 5,400원만 이탈하면 들고 계시면 돼요. 물론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6,500원대에 있어서 저고점을 돌파해야 끝도 없이 날아가는데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하시면 되고 이익권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60개월선 기준 잘 대응하시면 되고요. 주봉에서 이제 내일이 금요일 마지막인데 5주선에서 옆으로 가고 있죠. 100점 만점짜리예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 주식이 이 종목 날아간다거나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가게 되면 자, 한 번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5개월선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죠. 손절은 항상 안고 사는 게 좋아요. 어디 깨면 손절하겠다. 어디 깨면 손절하겠다. 자,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 중요한 매물대도 돌파했지만 굵게 그려드린 이렇게 20개월,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우리 21선 안 깰 거야. 그러고 다중바닥도 잘 그리고 있죠.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내일 같은 날 자, 좀 상황이 좋아 보일 수 있죠. 물론 정고점 부담이 있긴 한데 상황도 좋고 월봉에서도 60개선 이에 있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성보화학도 조금 관심권에 갖고 지켜봐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살펴봅니다. 시간을 잠깐 볼까요? 떨어졌네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영상에는 두나무와 자 정치 관련주 그리고 야놀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내일 또 새벽에 좋은 종목이나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있으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